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본교 송도 캠퍼스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자체 측에서 주도적으로 송도 부지와 관련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학우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국가교육 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송도 캠퍼스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자체 측에서 주도적으로 송도 부지와 관련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본교 송도 캠퍼스는 2009년 인천시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이 확정됐으나 토지 대금 납부 등의 이유로 10년 가까이 계약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본교 송도 캠퍼스와 관련해 일부 학우들은 인천경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론화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의회 측은 본교가 송도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부 학우들은 송도 캠퍼스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본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학우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본교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안내했으며 지난 28일 자기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해 1차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우들은 전체 학비의 7.14%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 반환 액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적장학금 인원을 3분의 1로 축소하였음에도 학생들에게 반환되는 특별장학금의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별장학금이 분위나 학점에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탬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국가교육 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8일 본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과대학교와 국제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약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의 수출 사례에 이은 두 번째 대학교육 해외 수출 모델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아제르바이잔과의 교류를 통해 본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에 조명우 총장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공학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인하 라이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 아카데미는 전문 분야별 교내 점용 교수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초청 강의, 독서와 토론, 팀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과정을 전부 이수 가능한 재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2021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생은 6학점의 교양학점이 인정되며 5점의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및 필독도서 무상 제공의 특전이 있으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이며 선발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인터뷰로 진행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4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 수강생의 생활관 입사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학과 공문 작성 요청 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생활관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자는 결핵검사 결과지, 코로나19 자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며 1학기 제출자는 결핵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사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입사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기 기간 동안의 생활관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의 생활관 중도 입사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생활관 입사 및 운영은 학사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317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비즈니스 모델 진단 프로그램 신청을 안내합니다. 본교 경영대학에서는 인천 지역 사회적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후원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9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본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팀 단위 형식으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휴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14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장효서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높고 푸른 하늘인 요즘 가을이 왔구나 하고 느껴져요. 바이러스와 무더운 더위로 고생한 이번 여름이 가고 벌써 우리 눈앞으로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이러다가 또 눈 깜빡할 사이에 겨울이 되어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가을 날씨에 코로나19로 마음 놓고 나가 놀 수도 없고 집에만 있느라 많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활동적이고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기, 못 봤던 영화나 드라마 보기 등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나씩 하면서 힐링하고 정말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 요리라는 새로운 취미도 생기게 되었고 운동하며 제 자신을 더 가꾸고 신경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처럼 집콕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나요? 아니면 다른 놀거리라도 찾으셨나요? 지금 여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500연의 역사들. 과연 우리는 역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당시 표출둔왕들의 행동과 말들은 즉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 저마다 처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가려져 있던 과거 역사 속 사실들, 한 나라의 중심에 선 왕들의 심리 상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사가 아닌 그보다 더 전으로 떠나 고려사 속 진실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 그 살아있는 고려사 이야기 속으로 방구석 과거 여행. 지금 떠나볼게요. 너도 역사를 알고 싶니? 지난주에 이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과거 역사 여행의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고려 제3대 왕 정종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종은 자아가 매우 불안했고 겁이 많고 소심한 왕이었다고. 외강내약해 결국 병에 걸려 들어누운 왕이었다고. 이렇게 들어보니 정종은 자아가 불안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배경과 그가 추진한 일들,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종의 내면 속 심리 효과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 저의 역사여행 메이트가 되어주실 거죠? 헤이즈에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듣고 와서 정종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제3대 왕 정종. 태조가 죽고 해종이 왕이 될 때 21살이었던 그는 왕권에 대한 욕망이 대단했습니다. 해종의 재위기간 내내 왕권을 노리더니 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본격적으로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습니다. 해종이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울 뜻을 은근히 내비치자 서경파는 반대를 하였고, 해종이 요절하자마자 개경파의 수장을 귀양 보내더니 개경파의 힘이 미약해져 결국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즉위 과정에서 개경파를 지나치게 제거한 정종은 개경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정종은 서경으로 도읍을 옮길 계획을 세우고 백성을 강제로 동원해 새 궁궐 공사를 시작합니다. 정종은 고집이 세고 강인한 성격으로 고구려의 땅을 되찾겠다는 신념이 강했으며 한편으로 불심도 깊었습니다. 이는 자아가 강한 동시에 그 자아를 감시하는 초자아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변 상황이 악화되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초자아가 자아를 비판하면서 자아가 크게 위축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서경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엄청난 물자를 투입하고 동시에 거란족과 여진족의 침입까지.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다들 여기까지 합시다. 앞으로는 왕의 명을 거역합시다. 이처럼 개경의 호족을 포함한 백성의 민심은 사나워지게 되고 이때부터 정종이 소심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엑소 10, 백현, 시우민의 너를 위해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내심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종교의 의지에 해소하고자 했는데 정종의 실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심 위반의 두려움을 개인적 종교 생활로 풀기보다는 백성이 공감하는 정치로 해결해야 했어요. 공적인 일을 개인적 종교 행위로 해소하려 할수록 초자아는 관습과 인륜, 도덕으로 심판관 역할을 하며 자아를 더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축되는 자아를 정상자아로 회복하려 종교적 치유행위에 더욱더 집착해 손수 불사리를 만들기도 하고 곡식 7만 녀석을 사찰에 후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럴수록 자아는 위축되었고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았죠. 자아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불안이 발생합니다. 불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를 탔을 때처럼 외부의 실제 위협과 위험에 대한 현실적 불안. 둘째, 현실적으로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도 자아가 본능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불상사가 초래될 것 같은 신경증적 불안. 셋째, 어떤 일이 양심과 신앙, 관습에 위배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정종처럼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점괘나 종교 예언을 쉽게 믿는, 다시 말해 최면에 약하고 세뇌당하기 쉬운 뇌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특징이 본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정종이 이와 같은 마음 상태로 불교에 매달리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반엄이 한 말인데요. 초자아의 불안에 휘둘린 정종. 그는 결국 어리석게도 반엄 효과에 넘어가 버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반엄 효과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 효과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말해요. 각종 심리 테스트, 사주, 타로 등이 이에 해당되고, 오늘날 인기 있는 성격 유형 테스트인 MBTI도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종처럼 어리석게 반엄 효과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위협은 그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세요.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공격 운전을 하지 말고 방어 운전을 하면 되고, 건강 염려증이 있다면 무당을 찾거나 종교에 의존하기보다 조기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무의식의 충동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려면 충동을 억제하는 의지를 단련해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주 화를 낸다면 화가 날 때마다 다른 장면을 상상하거나 먼저 좋은 생각을 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정종이 느낀 초자아에 대한 불안은 현실과 추상을 연결짓는 인과적 사고방식을 줄여야만 해결돼요. 현실의 난관이나 행운, 실수나 성공을 종교적 교리와 연결하지 말아야 과도한 도덕 불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와 연결될 경우 종교마다 다른 교리가 주는 압박감과 죄책감이 융합해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해보면 신경증적 불안은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습관으로 해결되고, 현실적 불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정서적으로 수용할 때 해결돼요. 과도한 도덕적 불안을 지우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실을 종교와 연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네 안에 호랑이 야 지금 들으시는 곡은 슈퍼엠의 호랑이입니다. 던지지 못하게 서둘러 날 밟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이유나 변명을 달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어떤 성품을 원하면 그 성품을 지닌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의 가정 원칙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현실을 체념하고 회피할수록 과잉 확대되거나 과잉 위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실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자족해야 건강한 자아로 복원이 가능해지겠죠? 여러분 모두 본인의 자아를 잘 다스려 무엇이든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고려사의 일부를 보고 오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과거든 현재든
모든 사람들의 행동엔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속엔 우리가 차마 일일이 알 수 없는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심리가 어떠했을지 생각해보고 그때 왕들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앞으로 함께 해소해보아요. 다음 주에도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 속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태연의 사계 들으며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지금까지 제작의 이단비, 기술의 박지민,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창조하는 혁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